다음 프로그램 제목은 저희가 기념비적 1승 위대한 첫걸음이라고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냐, 그 2023년 시즌을 끝으로 이 시대에 진짜 위대한 감독들이 대거 은퇴를 했잖아요. 뭐 대학 풋볼에서는 닉 세이반이 은퇴를 했고, 프로리그에서는 빌 벨리치, 그리고 피트 캐롤이라고 하는 70세가 넘으신 연로하신 감독들이 대거 은퇴한 그런 기간이었는데요. 각 리그에 이제 새 코치가 남긴 족적은 굉장히 크죠. 누가 더 큰 영향을 그쵸. 끼쳤느냐, 이거는 저희가 또 별개로 이야기를 해봐야겠는데, 이 닉 세이반 같은 경우는 현재 ESPN에서 분석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 엘라보마는 구장 이름을 세이반 필드를 붙였어요. 추가적으로 그만큼 공헌이 지대했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왼쪽에 이제 빌 벨리치, 오른쪽에 피트 캐롤, 이 두 코치 역시도 굉장히 훌륭한 코치들이었고 슈퍼볼도 들어 올렸죠. 그래서 이 코치들이 만들어낸 서사 역시도 굉장하기 때문에 그 다음 코치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어요. 숱한 이름들이 오간 가운데 낙점된 코치들이 바로 이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제러드 메이어와 마이크 맥도날드였습니다. 이 두 팀 다 레거시를 갖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코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유산을 잘 이어서 갈 수 있을까? 에 대한 부담이 상당했을 거예요. 메오 같은 경우엔 더 그렇겠죠. 패트리어츠 왕조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2000년대 이후에. 그쵸. 그래서 어찌되었든 두 팀은 이 새로 출발하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대를 대상으로 경기를 펼쳤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이어졌어요. 제가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 잭 테일러가 지휘하고 조 버로우가 이끄는 신시내티 벵갈스를 상대로 16대 10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는데요. 패트리어츠는 전반부터 점수를 좀 일찌감치 벌려놓은 상태에서 리드를 잃지 않으면서 승리를 했고 아주 좋은 경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라커룸에서도 정말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시즌 전에 이 제러드 메이어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었거든요. 계속 선발 쿼터백을 정하는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도 이제 루키 쿼터백인 드레이크 메이, 그리고 베테랑 쿼터백인 자코비 브리셋 사이에서 좀 확신이 없는 모습들을 계속 인터뷰에서 내비치면서 정말 이러다가 드레이크 메이가 덜컥 선발로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브리셋을 선발로 낙점했고 첫 경기까지 승리하면서 이제 뭐 왜 본인이 벨리책의 후계자가 됐는지 일단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살펴보니까 이게 4시즌 만에 패트리어츠가 시즌 첫 경기를 승리로 출발하게 된 그런 케이스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진짜 남다를 것 같고, 패트리어츠 SNS에 올라온 거 보니까 경기 끝나고 라커룸 분위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구단주까지 와가지고 이제 격려를 해주면서 이 승리 공 이렇게 건네주는 모습을 보니까 좀 짠하더라고요. 저 이날 정말 패트리어츠다운 그런 경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끈끈한 디펜스, 그리고 끈끈한 정말 늪 같은 오펜스. 이번 시즌 패트리어츠가 승리할 수 있는 정말 단 한 개의 시나리오가 있다면 이런 경기 양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펜스는 뭐 흔히 저희가 스매시 마우스 오펜스라고 하잖아요. 얼리다운에서 굉장히 헤비 퍼스넬, 그리고 타이트 엔드들이 오펜시브 라인에 가까이 붙어있는 컨덴스드 포메이션, 그리고 언더 센터에서 또 스냅을 시작하면서 러닝백 라몬드레 스티븐슨을 활용한 굉장히 파워풀한 런게임을 좀 얼리다운에서 펼치고요. 이런 식으로 좀 서드다운에서 컨버전을 위해서 획득해야 할 야드를 많이 줄이고, 그 후에 이제 서드다운에서는 선수들을 좀 넓게 펼쳐서 타이트 엔드들의 어떤 미스매치를 활용한다거나 와이드 리시버들의 어떤 짧은 라우트를 활용한 좀 샷건 드랍백 패싱 게임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얼리다운에서는 좀 러싱 게임, 그리고 서드다운에서는 짧은 야드만을 위한 그런 게임을 계속 반복하면서 전진을 했어요. 그래서 벵갈스 디펜시브 라인이 사실 이 런 게임을 전혀 억제를 하지 못했고요. 스티븐스는 뭐 계속 그냥 전진했죠. 음. 그래서 이날 라몬드레 스티븐슨이 25번의 캐리를 했고 120야드를 전진했습니다. 그래서 브리셋도 베테랑 쿼터백답게 실수를 최소화하고 정말 컨버전에 필요한 야드만을 딱딱 획득해주면서 전진했고요. 기본적으로 타임 오브 포제션이 34분 대 어이쿠. 26분이었으니까 TOP에서도 차이가 많이 났고, 패트 오펜스가 원하는 색깔이 무엇인지 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솔직히 뭐 이번 경기처럼 런 게임에서 압도할 수 있고 브리셋이 안정적으로 매니지먼트를 해주고 펜스가 턴오버를 뭐 한두 개만 만들어준다면 뭐 누구와 붙어도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아마 빌 벨리책이 보면서 엄청 흐뭇하게 웃지 않았을까 싶어요. 막 기립박수까지 쳤을 것 같은데 정말 벨리책이 원하는 그런 타입의 오펜스고 승리였고요. 디펜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트렌치에서부터 사실 압도를 했죠. 디펜스 라인의 핵심이었던 이 크리스티안 바모어 선수가 혈전 때문에 장기간 결장이 유력한 상황에서도 데본 가처라던가 뭐 다니엘 에쿠엘레, 키온 화이트,
조시 우체, 인테리어와 엣지에서 가리지 않고 그냥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패츠 특유의 이 빅바디 라인베커를 활용하는 방법도 좀 돋보였던 것 같아요. 이 타바이 선수를 여기저기 정렬시키면서 어쩔 때는 가드 앞에서 배치를 했다가 어쩔 땐 세컨 레벨에 뒀다가 어쩔 땐 슬롯에 뒀다가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숫자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성공했고 갭을 완벽하게 컨트롤 해내면서 승리를 해냈습니다. 서드다운에서는 뭐 패츠 특유의 어떤 심프레셔라든지 블리츠 이런 것들이 통하면서 조버로를 좀 혼동을 주는데 집중했고 사실 벵갈스가 슬로우 스타터임을 감안하더라도 패츠 디펜스 또한 정말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게 뭐 벨리치의 기립박수까지 정말 유도할 만한 정말 그런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대를 이긴 점도 대단하다라고 말을 해야겠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디자인된 런을 통해서 무려 136야드를 뽑아냈다는 거. 이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라몬드레 스티븐슨이 227파운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가 디자인된 런을 거쳐서 바로 이제 대면하는 게 덩치가 큰 라인베커가 아닌 세컨더리들을 만나게 되니까 미스테이크를 10번이나 했어요. 그런 점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특히 이 듀오라는 갭 스킴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오펜시브 라인 또는 타이트엔드 이런 플레이에서도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고요. 특히 내각에서 이루어지는 더블팀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 핀앤풀이라 그래서 약속된 플레이로 특정 타깃을 맞춰서 블락을 하고 생기는 공간을 향해 스티븐슨이 뛰어드는 플레이 이런 것까지 적절하게 이제 활용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티븐슨 또한 이 덩치도 덩치지만 파워도 파워지만 이 비전도 굉장히 좋은 선수잖아요. 원하는 대로 경기를 잘 펼쳐 나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패트리어츠 이야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시애틀 시옥스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닉스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 앞에서 드렸지만 이 시애틀이 전반에 오펜스가 진짜 대환장 파티였거든요. 아니 뭐 전진을 못해요. 실수하고 자기 엔드존에서 홀딩하고 런 못해서 엎어지고 이래서 세이프티 2개 나왔어요. 진짜 그런 말도 안 되는 경기를 하면서 저는 속으로 이거는 시애틀이 이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좋았던 거는 에딘께서도 언급했지만 결국 시애틀 시옥스 디펜스였어요. 3쿼터 중반까지는 진짜 완벽한 경기를 이끌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역시 마이크 맥도날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세이프티와 니켈백에 대한 활용이 진짜 예술적으로 잘 이루어졌었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세컨더리의 커버리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인상이 많이 가더라고요. 특히 이제 밸런스가 잡힌 부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전통적으로 어떤 코치가 와도 필드 중앙을 잠그는 미들 오브 필드 커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선택하는 팀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는 미들 오브 필드 커버리지와 미들 오브 필드 오픈이 딱 1.4% 굉장히 밸런스 있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이 맥도날드 디펜스에서 이 레이브스 경기를 봤을 때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이 상대의 스크린 패스에 대한 대처였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닉스의 좀 어설픈 플레이 그런 것도 있긴 했었는데 레이븐스 시절에 맥도날드가 많이 당했던 게 쿼드 포메이션이라고 해서 한쪽에 리시버 3명을 묶어둔 다음에 러닝백한테 그쪽 방향으로 뛰게 하는 플레이가 있어요. 여기서 좀 굉장히 좀 잘 대처를 했던 선수가 시애틀 시옥스 세이프티인 줄리안 러브가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어요. 이 러브 같은 경우에는 스트롱 세이프티와 프리 세이프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뛰기를 했는데 좀 위치가 되게 애매했거든요. 이번에는 완전히 이 선수를 딥 세이프티로 쓰기도 하다가 완전히 바운더리 세이프티를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상대가 어떤 타깃에게 어떻게 패스를 할 것이다 라는 레벨을 예측을 한 다음에 따라가서 대처를 하게 했어요. 워낙 추격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런 상대가 쿼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크린 패스를 하더라도 뭐 딥 패스를 하더라도 미들 패스를 하더라도 대처를 잘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본인들 엔드존 앞에서 보여준 인터셉션 플레이도 굉장히 영리하고 훌륭했었죠. 또한 여기에는 타리 굴렌 그리고 데본 위더스푼이라는 코너백을 이제 상대에게 완전히 타이트하게 붙여버리는 그런 플레이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사이프티의 빠른 상황 판단과 결단력이 유효하게 적용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시옥스 디펜스가 이렇게 터프하고 기본기가 아주 충실한 팀이었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보면서 기본적으로 이 클로징 스피드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상대가 공을 잡았을 때 디펜더가 얼마나 빠르게 거리를 좁힐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정말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태클링 또한 정말 너무 터프하고 완벽하게 해내서 브로콘스 오펜스 입장에서 굉장히 애를 먹었죠. 리시버진들이 19번의 캐치를 했는데 이제 야드 애프터 캐치가 41야드밖에 안 되니까요. 이건 뭐 정말 완벽했다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고 왜 맥도널드를 택했는지 제대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옥스가 뭐 디펜스로 1을 한번 내본 팀이고 이 맥도널드 코치도 본인의 어떤 디펜스로 지난 시즌 리그를 또 장악했던 코치이기 때문에 이 둘의 조합이 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시옥스가 디펜스로 일을 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생각이 났는데 일을 냈을 당시에 그 중심에 있던 선수가 리차드 셔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경기가 끝나자마자 리차드 셔먼 유튜브 들어가서 봤거든요. 근데 셔먼이 이 시애틀 시옥스 디펜스에 대해서 되게 극찬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다른 색깔을 갖췄고 좋았다, 되게 만족한다라는 그런 멘트를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물론 제가 분석했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밸런스가 참 잘 잡힌 디펜스를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전술 운용 쪽으로도 그렇고 이 선수들 활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느 한쪽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치우침이 없었고요. 어떤 부분을 우리는 못하니까 지양할 거야 이런 부분도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쿼터 커버리지 그리고 팀이 잘 썼던 커버 3에 대해서 균형 있게 활용을 하면서 서브로 이제 커버 1이라거나 완전히 이제 상대가 무조건 패스를 할 것 같은 패싱 다운 상황에서는 커버 6까지 좀 상황에 맞춰 굉장히 유연하게 쌌고요. 이 변장 커버리지의 비중을 굉장히 높여서 쿼터백에게 혼선을 주기도 하고 공을 오래 들고 있게 해서 이 상대가 공격을 실패하거나 편하지 못한 상태에서 패스를 던져서 적은 야드만 획득하게 유도를 하는 플레이를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경험이 적은 루키 쿼터백인 보닉스였기 때문에 더없이 유효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단점이 없던 건 아니에요. 프론트에 이 와이드 나인이라고 하죠. 스피드가 빠른 엣지 러셔를 아주 넓게 배치를 시켜서 빠른 속도를 살려서 쿼터백을 공략하게 하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쓰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뭐 닉보사처럼 굉장히 뭐 폭발력 있는 그런 러셔들이 부재하다 보니까 이게 외곽에서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아쉽고 뭐 전술적으로 어떻게 이를 보강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이 두 팀이 2주차에 만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안 다룰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시간으로는 이 경기가 2시 경기예요. 프라임타임 경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만큼 이 처음에 사무국이 이 스케줄을 짤 때 이 경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경기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이 마이크 맥도널드랑 제라드 메어가 그래도 리그에 꽤 오래 있었잖아요. 근데 두 코치가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대요. 직접 1대1로 대면한 적도 없다라는 인터뷰를 메어 인터뷰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이미 이제 두 코치는 어쨌든 첫 주차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냈고 이제 2주차에도 이 연승을 이어나가면서 분위기를 살리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면 두 팀이 이어지는 이제 스케줄이 진짜 살벌하거든요. 이 경기에서 무조건 승리를 가져가려고 할 텐데 이 경기는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에디님이 한번 예상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 패트리어츠의 승리 공식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식이 통하느냐 아니냐가 관건이 아닐까요? 뭐 패츠는 시옥스를 상대한다고 해서 뭐 벵갈스와 다른 게임 플랜을 갖고 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다시 한번 또 우직하게 러싱으로 밀어붙일 것이고 다시 한번 헤비 퍼스널 언더 센터에서 이제 라몬드레 스티븐슨한테 이 해줘하는 이 러싱이 주가 될 예정이고 시옥스가 사실 브론코스를 상대할 때 보면 러싱 디펜스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브리셋이 어떤 샷건에서 이 패스를 시도할 때 패스 시츄에이션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 패트리어츠가 오펜스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느냐가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옥스의 디펜시브 라인은 뭐 엄청 스피드하진 않아요. 이 레너드 윌리엄스, 조나단 헨킨스, 드래프트에서 지명된 바이런 머피, 그리고 베테랑 제런 리드까지 이 내각에서 파괴력이 굉장히 좋은 빅사이즈 디펜더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패트리어츠 입장에서는 라몬드레 스티븐슨의 런이 벵갈스의 경기만큼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또한 그리고 패스 프로텍션 측면에서 좀 우려스럽죠. 지난 경기에서 프레셔가 무려 48.3%, 이게 리그 최하위였거든요. 그 정도로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런을 어떻게든 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좀 유색 쿼터백에게 좀 편견 아닌 편견을 갖고 있는 게 좀 굉장히 좀 공격적이고 다이나믹하잖아요. 근데 자커비 브리셋은 되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는 스타일의 선수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런 보수성을 가지고 시애틀 시옥스의 이 변장 커버리지에 잘 대응할 수 있을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좀 반대로 이건 시옥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런이 안 풀렸을 때 시옥스는 뭐 메카프도 그렇고 라키도 그렇고 스미스 은지그바도 그렇고 이 타깃들에 대한 활용이 잘 안 돼요. 런으로 풀고 나서야 되거든요. 이 팀은 그러한 색깔을 이번에 바뀐 라이언 그롭도 추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경기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굉장히 피지컬이 좋고 에디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뛰어난 태클링을 보유한 이 패트리어츠의 디펜더들을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가 이게 큰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는 저희 바로 직전에 올라왔던 분석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블리츠 헤비 스타일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 첫 주차에서는 덴버 브론코스의 벤스 조셉이 지노 스미스를 흔들기 위해서 리그에서 가장 많은 헤비 블리츠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55.2%.
압도적인 리그 1위였어요. 근데 패트리어츠 같은 경우에는 블리츠를 엄청 많이 쓰는 팀은 아니에요. 지난 경기를 분석을 했다면 블리츠를 보다 많이 꺼내들 확률도 높다. 또한 이 패트리어츠 디펜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심프레셔에 대한 비율이 리그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팀이거든요. 5할이 넘어요. 그래서 이런 블리츠 활용, 그리고 블리츠를 가장한 다른 플레이, 이런 것들이 시옥스의 오펜스를 억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연달아서 좀 말씀드려보면 패트리어츠 입장에서는 지노 스미스를 봉쇄한다 쳐도 케네스 워커랑 잭 샤버네라는 듀오가 좀 까다로울 수가 있잖아요. 워커 같은 경우에는 오펜시브 라인의 역량이 어떻든 간에 혼자서 폭발적으로 상대의 미스테크를 유도를 하거나 많은 야드를 획득하는데 굉장히 능한 선수예요. 근데 지난 경기에서 패트리어츠가 런을 잘하긴 했지만 반대로 이 런의 디펜스를 살펴봤을 때 이게 러싱당 허용 평균 EPA가 0.2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차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것보다 낮은 팀이 램스, 이글스, 칩스밖에 없었어요. 리그 밑에서 4위란 뜻이에요. 그래서 라이언 그룹도 이러한 부분을 당연히 인지하고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공격에서 런을 얼만큼 잘 쓰고 수비에서는 런을 얼만큼 잘 통제하느냐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 솔직히 보기만 엄청 재밌는 경기는 아닐 것 같아요. 두 팀 모두 디펜스가 탄탄하고 뭐 쿼터백이 사실 많은 거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턴오버 싸움이 아마 중요할 것 같고 보기 막 재밌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냥 트렌치에서 막 선수들 부비부비 하면서, 그리고 그쵸. 아까 그 자코비 브리셋이 좀 보수적인 성의 플레이를 추구한다라고 말씀드린 것과 함께 지노 스미스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타깃이 안 열리면 도전적으로 막 뭘 안 해요. 막 빅밤 한 2번 각 팀에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트렌치에서 막 아주 지저분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